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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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선생님 욕 많이 했나요? 선생님이 그렇게 길게 찍을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40분 예상했는데. 근데 선생님 그 전에 여러분들 좀 시간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20분. 솔직히. 18분도 있었고. 어? 많았잖아. 어? 다 30분 안쪽으로 선생님이, 대부분 찍어줬는데. 그거 1시간 좀 찍었다고. 뒤에서 욕하고. 이 사람 뭐냐? 지만한다. 이기적인 사람. 막, 욕했다고 지금 선생님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안합니다. 네. 미안해. 선생님 올리면서도, 진짜 내가 학생이면 나 욕하겠다. 이러면서 올렸지만. 미안해. 자, 그래서. 근데 이번에 약간 길 것 같은데, 지난번보다만 짧아. 그래서 선생님 사실 그래서 앞에 뭐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건데, 20분 안에 못 끝낼 것 같아. 20분 안에 딱 끝나야 선생님 그래도, 다시 여러분들한테 좀, 그래도 양심이 있나 보네 하는 소리 들을 것 같은데, 불안하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요약 정리 깔끔하게 시험에 나올 것만 싹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것이 빅뱅 그리고 급팽창 우주론이었어요. 빅뱅 이론에 여러 가지 모순이 있었고 걔가 그거를 급팽창 우주론이 많이 해결해 주었다. 그치? 이런 것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현대 우주론이에요. 현대 우주론.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현대 우주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여기서 끝났어. 그렇게 해서 현재 우주가 만들어졌나 봐. 그래서 자꾸 팽창하고 있나 봐. 이렇게 끝난 거거든? 그런데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 이름 봐봐. 암흑이래, 암흑.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뭔가 암흑이라는 거죠. 뭔가 선명한 느낌이 안 들어. 암흑에. 암흑 속에 빠진 에너지. 암흑 속에 있는 물질이래. 그치?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흑 물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여러분들 여기 레코드 여러분들 레코드 본 적이 없지? 선생님도 거의 본 적이 없으니까. 선생님 자주 아니야. 선생님 못 듣고서.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이랑 나이 차이 미안합니다. 네, 엄마랑 비슷한 나이 차이죠?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CD야, CD. CD는 본 적 있나? CD 플레이어? 이것도 없나? 아무튼 CD 있잖아, CD. CD 그럼 여기를 딱 찍고 얘를 요 방향으로 한번 돌린다고 생각해. 회전 운동 시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 있는 A는 이렇게 한 바퀴 돌 거고 여기 있는 B는 이렇게 한 바퀴 돌 거예요. 그쵸? 근데 이 CD판은 고체죠. 고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A나 B나 모두 어떻습니까? 같아요. 그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강체 회전이라고 하지. 강체 회전 이런 게 나오는 건 아니야. 이건 물리에서 나오는 거라. 아무튼 원운동을 할 때 원의 중심에 가까이 있는 녀석이 한 바퀴 도는데 도는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어떤 거야? 짧은 거예요. 원에서 멀리 있는 녀석일수록 한 바퀴 도는데 이동하는 속도가 이동하는 속도가 어떤 거야? 더 빠른 겁니다. 한 바퀴 도는데 이만큼의 거리를 이동하잖아. B는. A는 이만큼만 이동하는데. 그치? 이게 보통 같이 엮여져 있는 물질, 레코드판, CD판,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들이 다 이런 운동을 하는데, 그런데 얘를 우리가 강체 회전이라고 한다면 강체 회전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야. 여기 지금 태양이 있어. 여기 수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 수성이랑 여기 해왕성이랑 누가 더 빨리 공전할 것 같아? 누가 더 빨리 한 바퀴 돌 것 같아요? 응? 누가 더 한 바퀴 돌 것 같아? 누구? 왜 여기 지금 강체전 했으니까 왠지 해양성에도 한 바퀴 빨리 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땡! 틀렸어. 수성이 가장 빨리 돕니다. 왜요? 태양이랑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얘는 만유 인력이 가장 크죠? 얘 중력이 잡아 당긴다고. 안 당겨지기 위해서, 태양으로부터 안 떨어지기 위해서 얘는 뭘 할 수밖에 없어? 원운동을 해야 돼, 원운동. 왜? 무슨 힘이 생겨서? 원심력이 생겨서 얘가 버티는 거예요. 태양이 잡아 당기는데 안 떨어지고 여기 탁 있어가지고 원심력이랑 태양이 잡아 당기는 만유인력이랑 합력이 돼가지고, 합력이 빵이 돼가지고 얘 도는 거라고요. 그치?
그럼 뭐 태양에서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태양에 잡아당기는 중력이 만유 인력이 어때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녀석은 빨리 돌 필요가 없어. 왜? 빨리 돌면 어떻게 돼? 튕겨 나갈 수가 있는 걸 밖으로 원심력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는 멀리 있을수록 천천히 돕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케플러 회전이라 그래. 천체에서 나타나는 회전이죠. 그럼 이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이미 얘기를 왜 하려고 한 거냐면 우리 은하가 있잖아. 우리 은하. 우리 은하가 있으면 우리 은하에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지. 아, 우리 은하 중심에는 별들이 많으니까 강체 회전을 할 거다. 그래서 얘네들은 멀리 있을수록 어떻게 되냐? 빨리 회전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회전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똑같이 케플러 회전이니까 점점 작아지겠지. 회전 속도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아닌 거예요. 예측되는 속도값은 분명히 멀리 있을수록 어때야 돼? 속도가 낮아야 돼. 응?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도가 낮아야 되는데 실제 관측해보니 떨어지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생각한 거지. 이상하다. 우리 은하 중심에는 물질이 많으니까 여기 강체 회전해서 멀리 있을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는 오케이, 인정이야. 근데 멀리 있으면 내 눈에 보이는 물질이 없는데? 내 눈에 보이는 물질이 없는데도 얘가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그 말은 만약에 빠르면 누군가 잡아당기지 않으면 여기 멀리 있는 어떤 별이 빨리 회전해. 빨리. 우리 은하 중심에서 아주 빨리. 근데 잡아당기는 물질이 없어. 그러면 이 별은 어떻게 해야 돼? 밖으로 튕겨 나가야 돼. 근데 튕겨 나가지 않고 이 위치에서 그대로 우리 은하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냐? 누군가 얘를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끌어당기고 있는 거지. 근데 과학자들이 봤을 때 모두 대부분의 물질은 은하 중심이 밀집돼 있고 여기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 그럼에도 얘가 튕겨 나가지 않고 빠른 속도로 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잡아당기는 어떤 물질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어떤 걸 발견했냐? 눈에 보이진 않아서 잘 몰라. 정확히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중력을 작용하는, 즉 질량을 갖고 있던 어떤 물질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얘를 암흑 물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그래프가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암흑 물질 물어보는 그래프구나 느낌으로 딱 가져야 되는 거야. 오케이? 암흑 물질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알겠지? 선생님, 그러면 수소, 헬륨, 철, 나트륨 이런 거 뭐죠? 주기율표에 있는 것들은 뭔가요? 걔네들은 뭐예요? 보통 물질. 걔네들은 보통 물질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들은 다 보통 물질. 알겠죠? 암흑 물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암흑 물질은 또 이 그래프로만 관측되는 것이 아니야. 이 퀘이사 있지, 퀘이사. 퀘이사가 관측이 이렇게 됐었어. 그럼 퀘이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밀집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퀘이사가 은하가 거리가 왜 이렇게 가깝지? 은하는 은하끼리 거리가 되게 멀어야 되는데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했냐? 여기 뭔가 거대한, 눈에 보이진 않아서 발견 안 되지만 뭔가 엄청나게 거대한 질량을 갖고 있는 물질이 있나 보다. 그래서 얘가 미세 중력 렌즈 효과 기억나시죠? 그치? 얘가 중력 렌즈 효과를 일으켜서 여기 있는 퀘이사가 직준을 올빛을 어떻게 되는 거야? 휘게 만들어내. 휘게. 근데 지구에서 관측되는 않아? 빛이 휘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우리는 여기서 내 눈에 이 방향으로 빛이 들어왔으면 관측자는 퀘이사가 여기 있나 보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빛이 이 방향으로 들어왔으면 관측자 눈에 이 방향이면 퀘이사가 여기 있나 보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퀘이사인데 여러 개 방향에서 나타나는, 관측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지. 그치? 그렇다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뭔가 되게 거대한 중력원이 있나 보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냈다? 암흑 물질의 존재를 알아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있어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빅뱅에 의해서 퐁 하고 팽창했다는 거잖아. 그치? 물론 급팽창을 한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속 팽창 과정을 거쳤거든요. 감속 팽창이라는 건 팽창은 팽창하는데 속도가 어떻게 돼서 줄어들어서 그 팽창으로 갑자기 슉 이렇게 속도가 뿅 커졌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된 거야? 좀 줄어드는 거지. 그치? 감속 팽창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초고온 초고밀도의 물질이 모여 있어서 팽 하고 터졌지만 응? 물론 그 팽창 시기도 거쳤지만 그러면서 우주의 온도가 점점 식으니까 분명히 팽창하는 속도가 어떨 것이다? 작아지지 않을까? 감속 팽창하지 않을까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 지금 IA형 초신성이라는 것이 있거든. IA형 초신성. 이건 G2에 나와. 여러분은 몰라도 돼. IA 초신성은 뭐냐면 거리를 알고 있는 초신성이에요. 우리가 거리를 알고 있는 초신성. 거리를 알고 있는 초신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 IA 초신성 우리가 거리를 알고 있어. 과학자들이 거리를 계산해낼 수 있는 초신성이야. 그냥 그렇게만 알면 돼. 아무튼 얘를 통해서 그 초신성이 거리를 우리가 과학자들이 예측한 거지. 현재 V는 HR에서 그 초신성이 이 정도 거리에 있으면 이 정도 멀어지니까 이 정도 멀어질 것이니까 이 정도 거리를 아니까 V는 HR이니까 이 정도 속도로 갖고 있으면 얘가 이만큼 멀어졌으면 이만큼 멀어질 테니 그렇다면 겉보기 등급이 이 정도 관측되겠다. 이러면 약간 이해가 안 가죠. 얘는 거리도 알고 있고 뭐도 알고 있냐면 절대 등급도 알고 있어. 절대 등급. 이거 말을 안 하는데. 이 원래까지 몰라도 돼. 그냥 이것도 사실 몰라도 돼. 알겠지? 이게 거리가 절대 이것도 몰라도 돼. 이 그래프는 뭐냐면 거리랑 절대 등급을 알고 있거든. 거리랑 절대 등급을 알고 있어. 그럼 이 포그슨 방정식이라는 공식이 있어. 그럼 그 공식을 통해서 예측되는 겉보기 등급을 알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초신성이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초신성은 눈으로 봤을 때의 밝기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 정도의 밝기를 요 정도의 등급으로 관측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23등급. 알겠지? 23등급으로 관측되겠지? 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23등급보다 더 어떤 등급이냐면 어떤 등급이야? 큰 등급이야. 더 큰 등급이라는 건 밝아 보인다는 거야? 어두워 보인다는 거야? 어두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과학자들이 예측한 값보다 더 어떻게 멀어진다는 거야? 생각한 것보다 얘네들은 내가 거리도 알고 있으니까 거리를 알면 어느 정도의 후퇴 속도라는 걸 알고 있어. 후퇴 속도가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얘를 관측하면 이 정도 보이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측한 밝기보다 더 어둡게 보였다는 건 더 빨리 멀어졌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 현재 과학자들이 예측한 것보다 더 빨리 멀어졌어. 과학자들은 감속 팽창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우주가 팽창했지만 그 정도 힘이 이제 딸리면 팽창하는 속도가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더 멀리 멀어졌다. 더 빨리 멀어졌다. 즉 가속 팽창하는 우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신성 IA형 초신성을 관측해 보니까 대부분 다 가속 팽창하는 실제 과학자들이 예측한 값보다 더 멀리 멀어져 있는 거야. 가속 팽창했다는 거지. 그럼 뭔가 이상하죠. 아니 대체 왜 가속 팽창하는 거지? 우주가 과학자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빨리 멀어지고 있대. 그렇다면 얘는 우리는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암흑 에너지가 있다는 이렇게 쓰면 또 그런가? 암흑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하세요? 여기서 지금 겉보기 등급 뭐 이런 건 몰라도 돼. 그냥 여러분들 뭐만 알면 IA 초신성 이거 몰라도 돼. 그냥 IA 초신성 뭐가 나왔어? IA 초신성 그리고 겉보기 등급 이 그래프가 딱 나왔지. 이거 가속 팽창하는구나. 암흑 에너지 알 수 있는 그래프. 그냥 요것만 알면 됩니다. 알겠지? 이거 여기서 막 구구절절 어렵게 뭐 IN 초신성으로 이용한 방법의 원리나 이런 것들은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아. 절대 나오지. 모고에도 안 나와요, 얘네들은. 알겠지? 그냥 IA 초신성은
거리랑 절대 뭐 이런 건 선생님만 알고 있어도 돼. 사실. 알겠지? IN 초신성을 이용해서 겉보기 등급을 관측해 봤는데 실제 과학자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어떻게 거리가 더 어땠다? 더 멀리 멀어졌다. 그 말은 뭐다? 뭔가 얘를 밀어내는 뭔가 에너지가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뭐? 암흑 에너지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여러분들 요 값을 외워야 됩니다. 선생님 외우라고 잘 안 하는데 하나 몇 시간마다 하나? 미안해. 요 정도 외워야 돼. 그럼 이걸 정확하게 외우면 잘 못 외우거든? 모고에서도 이 값을 정확하게 외우라고는 안 해.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면 좋냐? 5, 25, 70 이렇게 외우면 좀 쉬워요. 70, 5, 25 이렇게 외우면 보통 쉽습니다. 알겠지? 이건 시험 문제 잘 나와. 이 정확한 값을 외우겠게는 안 나오지만 그래프를 대충 요거랑 비슷한 칸을 주고 얘가 암흑물질일지 암흑에너지일지 보통물질일지를 맞추는 게 나와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잘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엘레비의 붕탄질, 산풀레나마, 알구인항 요마르칼, 칼슘 주기율 표에 나와 있는 그 보통물질은 얼마밖에 안 돼? 5%. 5%.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중력을 일으키는 물질, 암흑물질은 얼마? 27%. 그리고 지구를 가속 팽창시키는 에너지. 눈에 보이진 않아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게 얼마? 60%. 이렇게 있어요. 그 우주는 바로 뭐라는 거야? 미지의 세계라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 그러니까 문제가 쉽게 낸다. 우주로는 어렵게 난다? 쉽게 나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를 어떻게 어렵게 낼 건데. 그치? 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는 요 내용이 빠져 있거든. 우주의 미래. 요것도 중요하거든. 근데 어떻게 이게 이게 통째로 빠져 있을 수 있지? 선생님 그게 진짜 신기하네. 그래서 작년 형아들은 교과서에 아예 안 나와 있길래 안 가르쳐 줬거든. 근데 모고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의 미래입니다. 우주가 영원히 팽창할지 팽창을 멈추게 될지는 우주 내부에 있는 물질과 에너지 양에 의해 결정됩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임계 밀도는 평탄한 우주의 밀도예요. 알겠죠? 자, 일단 우주의 미래 모형인데 지금 여기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 이렇게 돼 있거든? 우선 닫힌 우주부터 보면 현재 우주의 크기가 요만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우리 우주가 열린 우주일지 평탄 우주일지 닫힌 우주일지는 몰라요. 알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열린 우주로 갈지 평탄 우주로 갈지 닫힌 우주로 갈지 아무도 몰라. 근데 닫힌 우주로 갈 확률은 낮지. 왜? 현재 뭐가 되고 있다는 걸 밝혀줬어? 가속 팽창된대잖아. 가속으로 팽창된다고 하니까 우주의 크기가 줄어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이 확률은 많이 낮아졌죠. 이제 혹시나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힌 우주.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크고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 닫힌 우주래. 이게 닫힌 우주래. 그치? 닫혀있어. 뭔가 구로 꽉 막혀있잖아. 닫힌 우주. 그럼 얘는 임계 밀도보다 밀도가 커. 닫혀있으려면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다고 생각하면 돼? 크다고 생각하면 되죠? 크다고 생각하려면 밀도가 어때야 될까? 크면 클수록 더 꽉 잡아당기기 좋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임계 밀도보다 크고 공률이 양이야. 이 봐봐. 이게 뭐 물리적으로 막 공간이 휘어져 있어 뭐 이렇게 뭐 해석하면 좋지만 외울 때는 닫힌 우주. 이 봐봐. 구잖아 구. 빵빵하죠 빵빵. 빵빵하잖아 빵빵. 응? 플러스. 그쵸? 이거죠? 빵빵하잖아. 뚱뚱해졌잖아. 플러스. 그치? 이겁니다. 그래서 열린 우주 봐봐. 열린 우주는 말 그대로 열린 우주야.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되는 거야? 되게 우주의 크기가 가장 빨리 많이 커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률이 의미래. 봐봐. 배가 홀쭉하잖아. 얘는 빵빵한데 플러스 많이 먹어서 먹고 또 먹고. 근데 얘는 날씬하잖아요. 그치? 공률이 뭐? 마이너스. 날씬. 다이어트 했네. 다이어트. 살 뺐어. 너무 유치하니?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기억날걸? 자, 닫힌 우주.
닫혀. 꽉 잡으려면 밀도가 어때야 된다고? 임기 밀도보다 커야 돼. 알겠지? 그리고 봐봐. 구 모형이야. 빵빵해. 구. 닫혀 있잖아. 지금 구로 닫혀 있잖아. 얘는 이런 데가 다 열려 있는 거야. 얘도 이런 데가 열려 있는 거야. 공간이 있는 건데 얘는 아예 빵빵하지. 안에가 닫혀 있잖아. 그치? 얘는 임기 밀도보다 어떻다? 작다. 공률이 뭐? 마이너스. 그치? 아니면 이렇게 되지. 크고 공률이 플러스. 밀도보다 작고 마이너스, 공률이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평탄을 줍니다.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기 밀도가 같고 공률이 0인 우주이다. 얘는 공률이 없잖아. 이 공간이 휘어지지 않았잖아. 그치? 그래서 0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률까지도. 이건 외우기만 하면 돼. 여기 용어에서 더 꼭이 나오실 수가 없어요. 알겠지? 자, 다음에 우주 미래 모형에 따른 팽창 속도입니다. 자, 과학자들은 최근의 관측 자료를 근거로 현재의 우주는 평탄하지만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처럼 우주의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것은 청력으로 작용하는 암흑 에너지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우주의 크기인데 가속 팽창 우주 여기 지금 점점 속도가 어때지고 있어? 슉 증가하고 있죠. 팽창 속도가 일정한 우주 열린 우주예요. 여기서 지금 열린 우주는 아니 평탄 우주예요. 네. 현재 이렇게 돼 있어. 현재 우주의 크기 현재 이렇게 돼 있어. 현재 가속 팽창 지금 이 현재는 지금 가속 팽창하는 걸로 지금 좀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지, 그렇지? 그리고 팽창 속도가 일정하고 평탄하다. 이 세 가지 우주는 모두 다 우주가 지금 뭐 되고 있어? 우주의 크기가 다 어떻게 되고 있어? 우주가 다 팽창하고 있어. 우주가 다 팽창. 우주가 다 모두 팽창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주의 미래 모형 여기서는 닫힌 우주에서는 팽창하지 않는 거지. 그치? 여기서는 다시 추측되는 거니까. 자, 근데 얘들아 이제 여기서 이거 봐봐. 자, 만약에 우리 우주가 가속 팽창 우주라면 현재 우리 우주가 가속 팽창 우주라면 그리고 팽창도 일정한 우주 평탄 우주 중에서 누가 가장 현재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가장 짧았어요? 현재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탄 우주지.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왔으니까. 그치? 그럼 누가 가장 길었어? 그렇지. 가속 팽창 우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치? 그래서 현재까지 온 거니까. 그래서 우리 우주가 어떤 우주냐에 따라서 현재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즉 우주의 나이가 어떻다? 달라진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현재 우주는 최근에 관측한 결과를 분석하여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가속 팽창 우주임이 밝혀졌다. 또한 우주의 크기가 0이 되는 점이 대폭발이 일어난 시점이므로 현재부터 이 진점까지의 시간으로 우주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우주의 나이는 가속 팽창 우주 모형으로 추정한 값이 평탄 우주 모형으로 추정한 값보다 어떻다? 많다. 이게 그대로 모고에 나왔었어요. 그대로 보기 지문이었어. 알겠죠? 이겁니다. 자, 다음에 여기는 조금 약간 어려우니까 여기 오른쪽 잠깐 볼게요. 자, 우주의 미래, 평탄 우주.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기 밀도와 같을 때 팽창 속도가 점점 감소하면서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 모형이다 라고 돼 있어. 봐봐. 팽창 속도가 점점 감소하면서 영원히 팽창한대. 무슨 말이냐? 평탄 우주에 얘 있죠. 이렇게. 이 기울기가 점점 어떻다는 거야? 0에 가까워지지만 0에 가까워지지만 0이 되지 않는. 그쵸? 리밋인가? 함수를 수학을 까먹었어. 점점 이게 거의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지지만 0에 되진 않으면서 무한정 뭐한다? 팽창하는 우주다. 이게 바로 평탄 우주라는 거죠. 팽창을 한다는 뜻이에요. 열린 우주.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기 밀도보다 작을 때 영원히 팽창 우주 모형이다. 닫힌 우주.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기 밀도보다 클 때 팽창 속도가 계속 감소하다가 결국은 수축하여 크기가 다시 감소하는 우주 모형이다. 가속 팽창 우주와 평탄 우주. 가속 팽창 우주는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계속 팽창하고 평탄 우주는 팽창 속도는 점점 감소하지만 조금씩 계속 팽창하는 똑같은 말이 또 써있지만 한번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 읽고 끝낼게요. 자, 과학기술의 발달로 194페이지. 더욱 정밀한 우주 배경 복사 관측과 방대한 양의 거대 우주
구조 탐사 관측이 가능해지면서 과학자들은 이론과 관측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우주의 밀도 분포와 구성 성분을 알아낼 수 있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우주의 구성 성분 중 우리에게 익숙한 수소, 헬륨과 같은 보통 물질의 보통 물질의 비율은 약 5%에 불과하고 27%를 암흑물질, 68%를 암흑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우주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알아보자. 요 값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70, 25, 5. 이 정도만 외워두면 된다. 보통 물질과 암흑물질. 우리의 몸과 지구, 별, 은하단과 같이 주변에서 비교적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을 구성하는 물질을 보통 물질이라고 한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보통 물질은 4.5 곱하기 10⁻31 g/per 세제곱센티미터의 밀도로 존재한다. 이것은 4제곱미터에 단 한 개의 양성자가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 보통 물질의 가장 단위는 여러 종류의 기본 입자이다. 여기 막 나와 있지. 여기 이런 건 외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 몰라. 표준 모양 뭐 이런 거 몰라. 근데 안 된다. 괜찮지 않다. 몰라도 돼. 몰라도 돼. 1960년대 말에 루비는 안드로메다에 있는 별과 기체의 회전 속도를 연구하였다. 그녀는 별을 비롯한 물질이 은하의 중심에 집중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에 따라 은하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관측한 결과는 은하 중심에서 멀어져도 회전 속도가 거의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를 관측하면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은하의 외곽에도 상당한 양의 물질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물질의 질량으로 인해 회전 속도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거나 거의 일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렇게 은하의 회전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질량은 별과 성간 물질을 관측하여 계산한 질량보다 훨씬 크다. 과학자들은 이와 같이 은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을 암흑물질이라고 부른다. 밑줄이죠. 최근에 암흑물질의 존재는 그림과 같은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도 알려지고 있다. 그림은 두 계단의 은하단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푸른색 영역은 암흑물질의 분포를 이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붉은색 영역은 보통 물질의 분포를 X선으로 촬영한 것이다. 이 두 분포는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은 대부분 관측할 수 없는 암흑물질로서 이들이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되는데 뭐 이런 내용들은 뭐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뭐가 칼라로 나올 것도 아니고. 자, 암흑에너지와 우주의 가속 팽창 볼게요. 초기 빅뱅 우주론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팽창률이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였다. 그 까닭은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 중력에 의해 서로 잡아당기면서 팽창을 저지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림과 같이 20세기 말에 IA형 추진성을 관측하여 얻은 자료는 우주의 팽창률이 점점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밑줄이에요.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려면 물질에 의한 중력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중력과 반대로 청력으로 작용하면서 우주의 팽창을 가속하는 우주의 성분을 뭐라고 한다? 암흑에너지라고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론과 관측 증거들을 종합하면 우주는 138억 년 전에 대폭발로 탄생하여 짧은 순간 급격히 팽창하였다. 이후 우주의 팽창은 조금씩 줄어들다가 수십억 년 전부터 암흑에너지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다시 빨라지기 시작하였다. 우주는 현재도 계속 가속 팽창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주의 미래는 물질과 에너지의 양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현재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지배적인 성분은 암흑에너지이며 중력의 중요한 원인인 물질 대부분도 정체가 규명되지 않은 암흑물질이다. 현대과학은 신화의 추존에 머물러 있던 우주론을 정밀한 관측과 실험에 기초한 정밀과학의 수준으로 올려놓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물질이 우주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우주론의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치열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젊은 과학자들의 도전이 기대되고 있다라고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는 모두 나갔습니다. 이 우주론 내용은 약간 좀 어렵지만 너무 생소하잖아, 그치? 선생님이 외우라고 한 것만 딱딱 시험 문제 나고 얘네들은 너무 지엽적인 거 뭐 문제가 꼬아서 나거나 여기서 킬러 문제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주어진 그래프, 주어진 내용
뭐 요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이제 문제풀이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 혹은 질문 쭉 한번 질문 받고 공통적으로 질문 받는 시간이 끝나면 개개인별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리아리.